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의 주방에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생각 없이 놓여있는 그것, 매일같이 몸에 좋다고 믿고 먹어왔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당신의 생명을 서서히 위협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인류 최고의 자연 치료제로 불려온 마늘,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심장과 뇌를 지켜주는 기적의 식품. 하지만 단 몇 가지 잘못된 사용 습관만으로도 이 평범한 마늘이 치명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좋으니까 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마늘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도 약국도 뉴스도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꺼내놓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왜 어떤 사람은 마늘로 건강을 되찾고 어떤 사람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지 그 차이가 단 한 가지 선택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마늘을 절대 위험하지 않게 오히려 가장 강력한 약으로 바꾸는 가장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늘에 대해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첫 번째 진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저지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오해부터 시작합니다. 마늘은 음식이기 전에 약물에 가까운 물질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은 용량, 타이밍, 상태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죠. 마늘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거의 99%가 마늘을 섭취하면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는 간에 극심한 부담을 주고 혈액을 위험할 정도로 묽게 만들며 심지어는 지금 복용 중인 심장약의 효과를 절반 이상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특정한 마늘 섭취 습관 하나만으로 심혈관 약물의 효과가 51%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소문도 과장도 아닙니다. 의학저널에 실린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몸에서 조용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경고도 없이 당신의 몸속 균형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 출혈, 장기 손상이라는 형태로 폭발하듯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늘을 오래 먹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위험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문제가 터지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6가지 마늘 섭취 실수는 모두 실제 사례와 의학적 기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생명을 잃기까지 했던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가장 덜 위험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실수부터 점점 더 치명적인 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마늘을 먹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늘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은 말부터 꺼냅니다. 자연식품이고 약이 아니니까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두 번째로 위험한 함정의 시작입니다. 마늘이 진짜로 위험해지는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약을 먹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심장약, 혈압약, 혈액순환약을 복용 중이라면 마늘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은 마늘이 특정 약물의 흡수와 대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일상적으로 마늘을 섭취하던 노년층 환자들이 같은 용량의 심장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효가 평균 5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을 먹고 있지만 약을 안 먹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심장약과 혈압약은 효과가 조금만 떨어져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박수 조절이 무너지고 혈압이 갑자기 치솟거나 혈관 안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원인을 절대 마늘에서 찾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지러워도 약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매일 먹던 마늘 때문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인데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늘 속 활성 성분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에 직접 작용해 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런 상호작용이 약 설명서 어디에도 눈에 띄게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마늘은 약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약의 효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다음 실수는 이런 상호작용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빠르게 당신의 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하지만 가장 은밀하게,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늘을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에는 신경 쓰지만 어떻게 보관하느냐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진 생마늘을 기름에 담가 상온에 두는 습관입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마늘 오일,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고 냉장고 밖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시작됩니다. 산소가 차단된 기름 속 환경은 특정 세균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공간이 됩니다. 그 세균은 바로 보툴리눔균입니다. 이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인류가 알고 있는 독소 중 가장 강력한 수준에 속합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런 의심 없이 섭취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진 마늘을 기름에 담가 실온에서 48시간만 보관해도 독소 생성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매우 교묘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입이 마르고 시야가 흐려지며 가벼운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얼굴부터 서서히 마비가 내려오고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서 급격히 상황이 악화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 상당수는 단순한 가정용 마늘 오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중환자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위험은 아주 간단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천연식품이니까 안전할 거라는 생각, 보관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마늘은 보관 순간부터 이미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결정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할 실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앞에서 이야기한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든 원인이 분명한 만큼 해결 방법 또한 의외로 단순합니다. 마늘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기름에 담긴 채 상온에 오래 머무를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절대 실온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늘을 기름에 담갔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차가운 온도는 위험한 세균의 증식을 현저하게 늦춰줍니다. 그리고 사용 기한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산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레몬즙이나 구연산을 소량 추가하면 균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치명적인 결과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 마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마늘을 잘게 다져 기름에 바로 담그는 대신 통마늘을 먼저 가열하는 방법입니다. 통마늘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구우면 잠재적인 세균은 열로 제거되고 마늘의 향과 효능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 구운 마늘을 체에 걸러 오일만 따로 보관한 뒤 즉시 냉장고에 넣으면 위험 요소는 거의 사라집니다. 맛과 안전 두 가지를 모두 잡는 방법입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마늘 오일이 비교적 안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도 조절과 보존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신경 쓰는 습관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두는 대신 필요할 때 소량씩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마늘은 제대로 다루면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할 실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했지만 오히려 응급 상황으로 이어진 또 다른 함정입니다. 이제부터는 특정 사람들에게는 마늘이 특히 더 위험해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은 마늘이 혈당을 낮춰준다는 말을 듣고 더 많이, 더 자주 섭취합니다. 자연식품이니까 약보다 안전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늘에는 혈당을 낮추는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혈당을 조절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몸은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실제 연구에서 당뇨약과 함께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위험할 정도로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어지럼증, 식은땀, 혼란,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저혈당이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이 신호를 보내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문제가 마늘 때문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점입니다. 약이 세진 것 같다고 느끼거나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식습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늘은 인슐린의 작용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세포가 당을 더 빨리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 효과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 이미 약으로 조절 중인 몸에는 과도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마늘은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타이밍입니다. 공복에 섭취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실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룰 실수는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통증과 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다고 해서 마늘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마늘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공복에 마늘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마늘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이 함께 들어가면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는 것도 금물입니다. 하루 한쪽, 그것도 작은 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며칠 동안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혈당 수치는 평소보다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변화가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늘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의료진은 마늘 섭취 여부에 따라 약 용량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가능하다면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이 좋습니다. 가열 과정은 혈당에 강하게 작용하는 성분을 일부 줄여주면서도 다른 이로운 효과는 상당 부분 유지해줍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숙성 마늘 추출물입니다. 자극적인 성분이 줄어들어 혈당 변동이 훨씬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당뇨 환자들이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마늘은 조심스럽게 다루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거나 무작정 믿는 순간 가장 가까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할 실수는 마늘이 위와 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응급수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가장 쉽게 넘겨버리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고통과 응급 상황으로 이어진 사례가 끊이지 않는 위험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공복에 생마늘을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과 함께 생마늘을 삼키는 것이 면역력에 좋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당신의 위와 장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동입니다. 생마늘 속 강한 황성분은 약해진 소화기 점막에 닿는 순간 강한 자극을 일으킵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 장염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자극이 곧 상처가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위궤양 환자들이 공복에 생마늘을 섭취했을 때 출혈이 급격히 증가했고 일부는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통증은 갑작스럽고 매우 날카롭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속이 쓰리거나 명치가 따끔거리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를 토하거나 검은 변을 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위험이 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가진 사람에게 생마늘은 염증을 폭발적으로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안정적이던 상태가 단 며칠 만에 무너지고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악화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선택이 오히려 병을 깨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마늘의 양이 아니라 섭취 방식입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생마늘은 약이 아니라 강한 자극성 물질에 가깝습니다. 만약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생마늘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마늘은 몸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순간에 들어오면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할 실수는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평소에는 전혀 문제없이 지나가다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순식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마늘을 섭취하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늘이 음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 실수가 실제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늘은 강력한 천연 혈액 희석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소판이 서로 엉기는 과정을 방해하고 혈액이 굳는 시간을 눈에 띄게 늘려버립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늘을 섭취한 뒤 그 영향은 최대 일주일까지 몸 안에 남을 수 있습니다. 즉, 며칠 전에 먹은 마늘이 수술 당일에도 출혈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의료 기록을 보면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의사들이 당황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막상 수술을 시작하자 지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확인해보면 환자가 최근까지 마늘이나 마늘 보충제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있었던 경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특히 농축된 마늘 추출물은 위험을 더욱 키웁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요소와 겹칠 때 발생합니다. 아스피린, 오메가3, 비타민 E와 함께 마늘을 섭취하고 있었다면 혈액은 예상보다 훨씬 더 묽어집니다. 이 조합은 작은 시술조차 응급 상황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처럼 간단해 보이는 시술도 예외가 아닙니다. 발치 후 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을 다시 찾는 사례 중 상당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마늘과 마늘 보충제는 최소 열흘 전부터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정보 하나가 수술의 안전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몸을 지켜주는 식품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시점에서는 가장 위험한 변수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할 실수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형태로 사람들을 응급실로 몰아넣은 충격적인 사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했지만 그 결과가 가장 참혹하게 돌아온 충격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마늘을 과도하게, 집착에 가깝게 섭취하는 행동입니다. 더 많이 먹을수록 더 좋아질 거란 믿음이 사람들을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면역력 강화나 해독을 이유로 하루에 수십 쪽의 생마늘을 먹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인체는 그 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도한 양의 생마늘은 몸 안에서 약이 아니라 강한 화학 자극 물질로 작용합니다. 특히 혈액과 소화기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일부 환자들은 식도가 심하게 손상되어 삼키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내시경으로 확인했을 때 심각한 궤양과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손상은 산에 의한 화상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에서 발생합니다. 마늘의 특정 성분이 적혈구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급성 빈혈 상태로 빠져드는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몸은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고 극심한 피로와 어지럼증, 심한 경우 실신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운동과 건강을 강조하던 젊은 사람조차 이 문제를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생마늘을 섭취한 뒤 갑자기 쓰러져 집중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손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식도에 생긴 흉터는 평생 음식 섭취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혈액 손상은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들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루에 섭취해도 안전한 생마늘의 양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 이상은 이득이 아니라 위험만을 키웁니다. 마늘은 적당할 때 가장 강력합니다. 선을 넘는 순간 몸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실수는 지금까지의 모든 위험을 한 번에 폭발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실수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의학 기록에 실제 사망 사례로 남아있는 가장 치명적인 선택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바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하면서 마늘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마늘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와파린,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처럼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먹고 있다면 마늘의 영향은 단순히 더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서로를 증폭시키며 몸의 지혈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늘은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고 혈액이 굳는 데 필요한 과정을 여러 경로에서 동시에 방해합니다. 여기에 약물까지 겹치면 몸은 출혈을 멈출 수 없는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실제 의료 기록엔 이 조합으로 인해 뇌출혈, 위장관 출혈, 심지어 잠자는 동안 발생한 자발적 출혈로 사망한 사례들이 여러 건 남아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아주 적은 양의 마늘이라도 이런 약과 함께라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식 중 먹은 마늘 음식 한 번이 회복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출혈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뇌, 눈, 근육 깊은 곳, 관절 안에서도 조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장 안전한 선택은 분명합니다.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학적 목적의 마늘 섭취는 원칙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보충제, 생마늘, 농축 형태 모두 포함됩니다. 요리에 소량 들어간 마늘은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그마저도 섭취량의 변화가 크면 약물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마늘을 계속 섭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고 혈액 응고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시도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마늘은 분명 자연이 준 강력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약은 도구로 바뀝니다. 당신의 건강은 용기보다 신중함으로 지켜야 합니다.